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3월이어서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요. 잠깐 또 짬을 내서 오늘은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 내는 방법 22가지 중에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13억 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목차. 그래서 목차 5번 교재로 보면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안 내는 방법.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을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서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여세 과세 대상 규정은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증여자산 가액 계산 49조를 역산하면 부동산 가액이 13억, 정확히는 13억 1898만 2800원.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 그러니까 상증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가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이익이 1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는 이제 그 증여세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봐 가지고 무상으로 쓸 때는 이 가액을 평가해서 그 부동산 가액이 요 13억 이하인 건지 초과하는 건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모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자녀 명의의 부동산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모의 부동산을 아들이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증여세 이슈를 검토하셔서 올바른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여세 과세 요건들을 보면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거 상관없이 특수 관계자 간이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동산 무상 사용 증여세 과세 요건 규정은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간이 아니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타인으로부터니까.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이면 산식에 따라 계산한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있을 테니까 토지는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외 조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쓸 수 있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죠. 근데 이거를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특수관계자가 아닌 그런 거래도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하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이 부동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할 만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증여세는 과세가 제외되는데 드문 경우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아닌 자한테 내 부동산을 너 무상으로 쓰세요라고 할 일도 만무할 테고요. 특수한 어떤 법령의 규제라든가 이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주택 무상사용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자 임대업을 이용하는 경우 보면 여기 보시면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아들이 그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 부가세며 소득세를 다 납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상사용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이번 항목은 요걸 바로 볼게요. 자, 배우자나 자녀의 토지 위에 토지 지분이 없는 남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집행기준에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건물을 남편 단독 명의로 신축해가지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이 토지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토지니까 무상사용 증여세가 적용이 될 텐데, 이 배우자나 자녀, 남편 세 명이서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이 토지의 가치와 건물 가치를 고려한 지분율,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그 임대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고 그거를 정당한 손익 분배 비율, 요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잘 정해야 되겠죠. 정당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개는 요 케이스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죠. 아버지의 토지 위에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아들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랑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건물주랑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임대료를 다 받는 거죠. 건물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임대료 받은 거를 시가평가, 토지와 건물을 상증법에 따른 시가평가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가치 산정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 부분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부모에게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케이스일 때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임대료를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가지고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실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여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무상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아들과 공동사업. 근데 이게 오타예요, 오타. 이거를 독자 여러분은 이걸 고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죄송합니다. 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못합니다. 네. 자, 근데 내용 보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아버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무상 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참조하시고요. 자, 증여상 가액. 여기에 13억 이하의 부동산은 무상으로 주더라도 증여세 과세 안 된다는 그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증여재산 가액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을 10%로 5년 동안 5년의 그 할인율로 할인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분자에 보면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부동산 가액을 2%로 곱한
요게 각 연도의 무상사용 이익이에요. 자, 요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산식에 따른 요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이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재산 가액이 1억 미만인 이 부동산 이 가액이 역산하면 부동산 무상을 역산하면 13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정확히는 1318-982-8001 미만이 요 부동산 가격이 요거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격이 1억 미만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 시기는 언제냐? 자,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기준입니다. 개시한 처음으로 부동산 사용한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치 무상 사용 이익을 10%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뭐 종료한 날 기준이 아니고요. 처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그때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